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는 드라마 미리 보기의 미림입니다. 와, 여러분 이번에 마녀 보셨을까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게 강풀님의 웹툰 마녀를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로 나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웹툰 감성의 느낌으로 약간 그 묘한 몽글몽글함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드라마로 비주얼 좋은 박진영, 또 노정희 배우, 또 임재혁 님이 연기를 해주셔서 웹툰 마녀를 3D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화, 2화를 방영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마녀 웹툰 팬들은 왜 이걸 이제야 드라마로 만들었냐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네요. 웹툰을 보신 분이라면 대략적인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어도 원작과 드라마를 비교해보면서 재미를 느끼실 것이고, 웹툰을 안 보셨던 분일지라도 원작 웹툰 자체가 워낙에 탄탄한 스토리로 충분히 매력적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미리미도 사실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드라마 마녀를 함께 시청하고 또 예측해보면서 플러스 알파의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미리미 지금 너무 신나요. 자, 그러면 바로 3화 미리미리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렛츠 예고! 대학교 통계학과 강의실. 교수님의 자기소개가 끝난 후 눈이 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통계학과에 온 이유를 묻는다. 다음은 동진의 차례. 교수님은 동진에게 묻는다. 자네, 통계학과에 온 이유는? 동진이 대답한다. 저는 통계를 통해서 꼭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교수님은 동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동진의 이름을 재차 묻고 수첩에 이동진 3글자를 적는다. 교수실에서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동진. 수업이 끝난 후 동진은 교수실을 찾는다. 동진의 지도교수인 박 교수는 사실 통계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 교수님,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분석하고 싶은데요. 가령 특정한 인물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걸 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흥미롭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하지만 그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패턴인지 분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먼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해.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진은 미정을 둘러싼 사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미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숙사 책상에서 노트북과 자료를 정리하는 동진. 기숙사에서 밤늦도록 작업을 이어가던 동진은 각종 사고 기록과 신문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글까지 뒤져가며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다.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표로 정리되고 있었다. 동진은 하나하나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감전사, 동네 하천에서 남학생 익사, 마을에서 주민 독사에 물려 사망, 지하철에서 고백 후 사망한 남학생, 그리고 미리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어두운 밤, 서울의 한 골목길. 미정은 작은 서점에서 번역 일을 마치고 조용히 나온다. 미정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서려 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그녀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본다. 불길한 느낌이 엄습한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긴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기 혹시 미정? 미정은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순간 거리에 가로등이 깜빡이며 어두워진다. 거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동진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다. 경계하는 표정의 미정. 왜 날 찾아왔어? 그녀는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동진은 주춤거리며 다가간다. 너에게 궁금한 게 많아. 그리고 너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손끝을 미세하게 떨었다. 난 괜찮지 않아.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도망칠 수도 없어. 어차피 어디로 가든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녀를 좋아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모습.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동진은 그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김중혁의 대학 시절,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교내에서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학생들이 김중혁을 보고 또 수군거린다. 야, 저 사람 또 혼자 다니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저번에 내가 의자 좀 빼달라고 말 걸었더니 사람 무한하게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친구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진짜 뭐 사이코패스 아니야? 학생들은 중혁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중혁은 주위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심리범죄 분석 강의 시간. 교수는 차트를 가리키며 범죄 심리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었다. 범죄자의 심리는 주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죠. 김중혁은 노출을 적으며 피식 웃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경계하지.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진짜 괴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혁. 그날 저녁, 중혁은 기숙사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태웠다. 그때 동진이 올라왔다. 너 아직도 혼자냐? 동진이 말을 걸었다. 김중혁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비벼 끄고 말했다. 사람들이랑 섞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동진은 그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둘은 오랜 친구였지만 대화는 언제나 간결하고 묘하게 건조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묘한 이해가 있었다. 근데 중혁아, 너는 뭔가를 좀 연구하는 것 같아. 동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체 뭘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야? 중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처럼 법칙을 찾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심리의 법칙을. 그날 이후 동진은 중혁과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동진은 미정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중혁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연구하고 있었다. 과거 미정이 마을을 떠나던 날 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알을 두면 또 누군가가 죽을 기예요. 아유, 이제 진짜 쫓아버려야 돼요. 쟤네 아빠도 이미 죽었는데 쟤를 여기다가 더 둘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진의 어머니가 있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고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동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는 미정을 향해 걸어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그는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정은 조용히 짐을 들고 마을을 떠났다. 이제 와서야 동진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때의 동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을에서 쫓겨난 미정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다음 날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동진은 미정의 원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차가운 공기가 동진의 피부를 스쳤지만 동진은 문 앞을 떠날 수 없었다. 미정이 문을 열었다. 미정의 눈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표정은 텅 빈 듯했다. 또 왔네 이동진.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듯 낮게 깔렸다. 동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정아, 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해? 미정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우연이면 좋겠지. 근데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길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몇 시간 전 미정을 스쳐 지나가던 한 사람이었다. 동진은 미정을 데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분석 결과와 수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녀와 관련된 사건들이 날짜, 장소, 피해자의 정보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이거 봐. 이걸 보면 네가 있는 곳마다 사건이 생기는 게 분명해 보여. 근데 이게 정말 너 때문일까? 동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이라는 거야? 동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만약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정말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도 분석할 수 있어.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내가 원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동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어. 뭔가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순간 미정의 눈에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다. 잠깐. 여기 이 사람들 전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동진도 화면을 보며 끄덕였다. 맞아. 대부분의 사건들은 너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발생했어. 단순한 확률적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일정한 패턴이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거네? 동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 만약 네가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미정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누군가가 일부러?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돼.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동진은 화면을 응시하며 결심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 법칙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걸 멈출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센 소리가 문을 통해 들려왔고 한 늙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구만.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내가 평생 동안 찾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에 동진과 미정은 서로를 쳐다본다. 그리고 자, 여러분, 오늘 미리미의 마녀 3화 미리 보기 열심히 예측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미리미의 예측 좀 신빙성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완전히 빗나갔다고요? 여러분도 댓글로 3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주세요.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될지 댓글을 쭉 살펴보고 재밌는 의견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소개해볼게요. 다음 3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녀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의 다음 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볼 거니까요. 여기 밑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화에서도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미리 보기의 미리미였습니다.